외부의 시선으로 한번 광주를 바라보셨을 때 네. 이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소부장 이렇게 좁혀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미래차 전반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랄까요? 그 부분에서 광주에 좀 이야기해 주실 바가 있으실까요? 단장님 말씀의 심사 기준을 보면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광주 선택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 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GGM과 기아자동차의 사이즈를 유지하거나 또는 생산 대수를 늘리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광주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제 기업의 여러 가지 수익성 관점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는 왜 지금까지 모든 자치단체가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대기업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도 몇 군데가 그냥 우리 지역에 공장을 지어줬으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국 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글로벌로 이렇게 보면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장을 크게 네 군데로 구분을 해요. 미국, 중국, 유럽, 기타. 근데 기타에서 사실 동남아시아, 이제 아시아 쪽 시장이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에서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 거점이 필요한 외국계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공략을 해서 오히려 광주에다가 이런 소부장 국가산업단지가 준비돼 있으니 일로 와서 기업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외국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을 좀 돌려보라는 것이죠. 네. 아까 우리 박 의원께서. 네, 이제 대기업 유치 관련돼서 말씀 나와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예. 방금 이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기아차 광주에 있습니다. 다만 이 기아차를 현재 지금 광주 기아차가 57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장 설비가 노후화되었고 그 일정 정도 공장 부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가 광주 도심이다 보니까 납품 차량이 한번 들어오면 도심의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공론하면서 함께 고민을 가져가면서 이에 기아차를 어떻게 이 국가산단에 이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우리 평택에 우리 쌍용차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지금 현재 KG 모터스죠. 여기도 현재 21만 평인데 이 부지 때문에 이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민하고 현재 협상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접근하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금호자동차 이전 아직 안 끝났지만 이제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이전도 이제 곧 지역의 현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정도 생각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이쯤에서 저희가 이제 시민분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미래차와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을 두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봤는데요. 적극 응원합니다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반도체와 미래차 모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이고 또 3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기술이다. 둘 다 유치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라는 댓글이었고요. 다음 살펴볼게요. 네, 조금 우려의 시선을 보내주셨는데요. 광주 전남과 공동 유치라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명분과 또 실리 면에서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미래차 면에서는 조금 우려의 시선을 보내주셨어요. 다음 볼게요. 네, 다음은 이제 2마리 토끼 중에 1마리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반도체 특화단지는 이미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미래차 소부장과 광주에 어울리는 분야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광주는 이미 거대한 양산차 조립 공장을 2곳이나 갖고 있어서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범위를 키워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이었어요. 혹시 댓글 보시면서 좀 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먼저 2마리 토끼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의 미래차는 저는 집토끼입니다. 네, 집토끼. 예, 집토끼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는 이제 산토끼. 집토끼를 잘 키우고 산토끼를 잡아오는 전략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지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근데 여튼 이제 시의 입장에서는 집토끼와 산토끼 2마리를 다 잡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있는 기반만을 가지고 항상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느냐. 달리 보면 광주의 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금은 먹거리로 중요 먹거리로 살고 있는데 예전에 누군가 그걸 꿈꾸지 않았다면 광주에 광산업이 있었을까? 지난번 이용섭 시장님께서 우리 예타 면제하는 시절에 AI라고 하는 것을 다른 지자체가 다 SOC 토목건설을 신청할 때 AI를 신청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우리가 AI 도시라고 하는 기반을 만들었는데 그 상상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가능할까?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도
자동차라고 하는 집토끼는 있는 것이지만 너무 멀리 있는 반도체다라고 하는 것으로 누군가가 상상을 꿈꾸지 않는다면 잡아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미래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차라고 하는 것이 달리 말하면 반도체 자동차거든요. 네. 예, 모빌리티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반도체 자동차로 나가는 길을 하자면 소부장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도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집토끼, 산토끼 모두를 잡기 위해서 광주시는 전남과 함께 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두 마리 토끼라는 용어 대신에 집토끼, 산토끼 용어로 써야겠네요. 그러니까 소부장과 반도체가 연결돼 있다는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부장이 결국에는 이 반도체 산업인데 이 자동차와 연결된 자동차 인공지능 반도체를 우리가 가져오면 됩니다. 소부장 단지를 가져오면서요. 그래서 국가산단대에 우리가 핵심 콘텐츠로 소부장을 가져왔다면 소부장의 핵심 콘텐츠로 바로 이 자동차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을 가져오면 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소부장과 반도체를 다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본 교수께서 네. 유일하게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이니까 또 댓글을 보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자꾸 생각이 떼려고 하는 것 같은 경향이 있어가지고 가치 사슬은 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광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재가 되는 거고 그 소재가 부품이 되는 거고 부품이 전기차나 또는 뭐 배터리 셀이 되는 거고 배터리가 들어가서 전기차가 되는 거고 여기에 지능이 들어가니까 다시 당연히 반도체가 필요하고 전력 반도체 들어가고 이 모든 거를 가치 사슬의 관점에서 보면 예. 어느 하나를 떼가지고 이것만 특화시키고 이것만 따로 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특화 단지를 별도로 지정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차 산업을 육성하고 이게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화의 시대에서. 같이 가야 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같이 굴러가는 어떤 바퀴로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두 바퀴가 말씀이네요. 같이 굴러가는 예,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특화단지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현재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그 반도체 특화 단지는 저희들이 그 지난 3월에 이제 그 지정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통보를 받기로는 5월 17일 날 발표 평가가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업부에서는 공식적으로 7월 말에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위원회에서 이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산업부에서 이제 지정 고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는 뭐 조금 늦어지는 거네요.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내막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이 소부장 특화 단지와 동시에 발표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뭔가 좀 복선이 좀 갈리는 이 두 가지 사업을 산업부의 같은 네. 과에서 예. 둘 다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 사실은 이제 그런 면들 때문에 저희가 좀 고심이 깊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라남도 오늘 전라남도에서 안 오셨거든요. 지금 안 예. 나오셨는데 전라남도랑은 뭐랄까 업무 분장이랄까요. 뭐 물론 이제 신청서는 접수가 된 상태겠지만 예.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뭐 전남과는 아시는 것처럼 처음 저희가 이제 2월달에 신청을 하면서 2월 28일에 신청을 하면서 양시도의 지사님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 추진단을 만들었고 TP에서 한 5분, 양시도에서 몇 분씩의 직원이 파견돼가지고 지금 현재 충실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영역 준비도 하고 있고 발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시청자분들께 질문도 주셨습니다만 경기도가 최대 클러스터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뭐 300조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그 300조는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삼성이 약속해 왔었던 그 민간 투자까지 포함한 이제 금액인데요. 민간 투자로서의 용인 클러스터와는 별도로 지금 이제 저희는 국가가 지정하는 단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네. 개념을 달리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광주와 전남이라고 하는 두 지자체가 동시에 신청한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 이제 개별적으로 한 지자체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 두 지자체의 강점을 잘 살리고 또 내용적으로도 뭐 아리백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야 될 반도체 산업의 한 축을 광주와 전남이 함께 해보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정부가 받아들여주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결과를 잘 만들어 나가는 데 충실히 해보겠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뭐 네. 왜냐하면 반도체 뭐 되겠어 하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저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요건도 그렇고요. 이미
뭐 상당히 많은 돈이 경기도를 중심적으로 반도체 투자가 되는데 과연 광주에다 또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역발상으로 우리는 제안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반도체는 다 경기도에만 넣을 것이냐.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광주에도 한번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한번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 사업은 광주와 이제 전남이 함께하는 상생 사업이기 때문에 장점을 잘 살려야 됩니다. 광주는 현재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자동차, 가전산업, 여러 가지 의료, 헬스,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기반 산업을 중점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산업들이 바로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 가장 필요한 핵심 요건인 테스트가 필요한데 슈퍼컴퓨터와 그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광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남은 말씀 나오셨지만 친환경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하고 있고 원전 8개 해당되는 풍력 발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본다면 광주전에 함께 노력해서 네. 이걸 따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나 시도의회 노력, 시도의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뭐 그 전남 도의회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아직 오가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이제 시 차원에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어떤 대책들을 그리고 관련된 필요한 방법들 찾아보면서 함께 또 긴밀하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뭐 성명도 좀 내야 되고 워낙 네. 이제 사실은 성명 발표는 힘에 좀 지난번에 했습니다. 붙이는 사업이긴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예. 네네. 공 교수께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물론 아주 전문 분야는 아니시겠지만 광주에서 어떻게 정부에 소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어필해야 될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반도체가 수도권에 밀집된 이유가 사실은 인력하고 에너지 공급이잖아요. 네, 인력 부분이. 네, 근데 이제 인력 같은 경우는 뭐 광주도 전라남도 포함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대학도 신설하면서 이제 많이 준비가 돼 있고 또 에너지도 충분히 공급 여력이 된다면 사실은 그 새로운 반도체 분야 그러니까 좀 더 어드밴스드한 그런 반도체 분야는 광주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에도 상당히 좋은 입지 요건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도의회가 뭐 이제 결의안이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도와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로 보면 많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지역에 가면 인재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 그렇죠. 제기였는데요. 광주시가 민선 8기들에서 인재 육성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광주시 의회에서 우리 AI 영재고를 비롯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 최근에는 지스트 안에 특수 학과도 이제 만들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함께 여러 가지 협력 사업도 만들어내고 할 때 예산적 지원이나 협력들을 쭉 해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광주시가 그 힘을 받아서 충실하게 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각각의 기업들을 상대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